네, 안녕하세요. 짬내서 경비 지도사 합격하기 일상남입니다. 2020년이니까 다들 뭐 경비 지도사 자격 노후 대비나 이런 거 자격이 필요해서 취득을 하시리라 생각되고, 동차 준비생, 그러니까 면제 대상이 안 돼서 법학 개론과 민간 경비론을 준비해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많이 되고, 만약에 그 2차 대상만 되더라도 강의를 제가 최대한 짧게 해서 한 10강? 뭐 8강 정도로 구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짧게 짧게 해서 겉핥기식으로 해도 도움이 되게끔 영상을 만들어서, 어 1차를 모르면은 합격이 좀 힘들어요. 갈게요. 자, 챕터 1이 나와요. 이제 챕터 1은 법학 일반인데, 이게 법의 개념은 이제 물 숫자에 갈 거자, 이게 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진 성질이 물이 흐르는 대로 가는 것이 곧 법이다, 뭐 이런 뜻인데,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 자체를 법이라고도 해요. 그거에 이제 반복이 되면은 관습이라고 해서 우리들만의 이제 인식이 생기죠. 그리고 그게 법적 효력을 지니면은 관습법이라는 성질을 띠는데, 한번 기억만 하시고, 이제 법의 성질을 세 가지로 보통 구분지어서 말하거든요. 보면은 이러한 설명은 아닌데 느낌이 이거예요. 그래서 느낌만 대충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서로 약속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회 규범이죠. 예, 사회를 만드는 세상이니까 이걸 좀 구속하기 위한 약속, 이거를 사회 규범이라 합니다. 또 약속을 어리만이 아니라 어기만이겠네요. 어기면은 처벌이 이루어져겠죠. 그래서 강제 규정, 강제성을 좀 띈다, 강제로 형벌을 받아야 된다. 또 이제 법조문 자체가, 이 법이 만들어지는 게 해야 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나누어져요. 예, 가령 납세 의무, 우리는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죠. 이게 법으로 또 만들어지고, 또 살인에 대한 형법에 보면은 살인에 대한 형벌이 있잖아요. 그러면 살인을 하라는 뜻이에요,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거를 규범을 지으면은 이것을 곧 행위 규범, 또 당위 규범, 즉 같은 말이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이 빈칸은 여러분들이 다 메꾸시면 되거든요. 파일은 뭐 차츰 다 완성되면 배포할 예정이고, 이렇게 메꾸시면 돼요. 그리고 법의 구조, 또 이거 법의 구조도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이 구조는 무엇이냐? 법조문 자체의 구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 라는 법조문이 있다 치면은, 여기서 사람을 죽이면은 행동이니까 행위 규범, 그리고 또 사형에 처한다는 하면 안 된다 라는 뜻이니까 강제 규범이고, 또 형벌, 좀 재판 규범, 뭐 이렇게 나뉜다고 하네요. 예, 재판 규범. 또 이렇게 이 정부 조직법에 의하면은 뭐 해라는 뜻도 아니고 처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명시한 게 있어요. 뭐 행정안전부에, 행정부에 각 부에 한 명의 장관을 둔다. 뭐 행정안전부 장관, 통계청은 아니겠네요. 아니면 또 또 부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사법부 장관, 이렇듯이, 예, 보면은 조직 규범, 예, 조직에 어떻게 이루어지나, 어떠한 룰로, 어떠한 체계로 가는가, 뭐 이런 걸 짠 것도 조직 규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법의 구조가. 그럼 이제 2번, 법이 무엇이냐? 법은 라드부르후, 이게 지금 제가 하나만 써놨는데 큰 유명한 사람들 세 가지만 설명해 드렸고, 다른 기출이나 모의고사 보면은 다른 학자의 설명이 나와요. 그냥 뭐 다른 학자가 법은 이거더라, 이 사람은 법이 뭐라고 하더라,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점수를 따려면은 그 사람들을 다 외워야 돼요. 뭐 제가 따로 그거는 명시해 드리지 않겠고, 필요하신 분들은 찾으시고, 근데 이걸 몰라도, 그 학자들을 몰라도 메인인 사람들 몇 명만 알면은 다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머리 아플 필요 없이 공부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드부르라는 사람이 말한 게, 법은 합 목적성이고 정의고 또 안전성이다, 이렇게 구분을 지었어요. 네,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성질이 다 조금 같은 말이죠,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짠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정의라는 목적을 위해서 이제 모두가 법 자체가 안정이 돼야 되고, 또
합목적성,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행복에 맞아야 되는 성질. 근데 잘 봐요. 국민들의 행복을 맞추자고 하니까 법이 바뀌어야 될까 안 바뀌어야 될까요? 이제 가령 당장 유명한 민식이법 뭐 이런 것만 봐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바뀌어야 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바뀌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법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법이 왜 바뀌겠어요? 법이 불안전하니까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한목적성을 추구하다 보면은 안정성이 조금 바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균형점을 잘 찾는 것이 곧 그거죠. 최상의 법을 찾는 그런 거겠죠. 예. 아리스토텔, 이래서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이 성질을 하나씩 보자면 아리스토텔리스의 정의론이라고 해서 누구나 세금을 낸다. 공평하죠, 그죠? 모두에게 다 돌아가죠. 이런 것을 배분적 정의, 형식적 정의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고소득자는 뭐 1억을 벌면은 3천만 원 내고, 뭐 1천만 원을 벌면은 30만 원? 예, 뭐 1% 내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세금의 의무는 같으나 사람의 소득에 따른 세금이 다른 것, 이것을 배분적 정의, 실질적 정의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해드렸네요. 이 평균적 정의가 형식, 배분적 정의가 이 소득에 따른 구분.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 이거는 법의 안정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법이 이제 바뀌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이게 바뀌게 되면은 그 국민들의 혼란이 일어나고 사회 혼란이 일어나요. 왜냐, 벌써 민식이법이 통과됐지만 그 민식이법이 적용되고 또 사례로 인해서 피해자도 생기고 이게 바뀌는 시기까지 사회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이 곧 안 바뀌는 안전된 법이어야지만 사회가 안전해진다. 뭐 이런 정의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다는 법의 안전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안전성을 나타내는 성질 사례로 성문법주의라는 게 있어요. 성문법주의. 예, 그리고 또 시효,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선의취득,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짧게만 설명해드리면 성문법주의는 우리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법을 딱 정한 거예요. 그죠? 법은 함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죠. 왜요? 우리가 입법을 해서 책에 써놓고 규율로 잡은 거니까. 근데 이와 반대로 성문법이라는 말이 글로 쓴 법이라면 불문법이라고 해서 글로 안 쓴 법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글로 안 썼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다 눈치, 분위기만 뭐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야, 지금 옛날에는 이랬지만 지금에는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맞잖아. 우리 뭐 기준도 없었잖아. 우리가 이렇게 흐름대로 온 것뿐이니까. 이런 게 곧 불문법이라 하면은 성문법은, 야, 왜 너 마음대로 판단해? 여기 법에 딱 나와 있네. 예, 이게 성문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효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효력을 잃는 것을 시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령 공소시효, 범죄는 있으나 이제 처벌을 하지 않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왜 법적 안정성이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100년이 지난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잡아야 될까요? 아니죠. 예. 그래서 시효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당장에 그 바뀌는 것도 그렇고, 법의 안정성 자체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이지 15년, 20년이면은 이게 처단하는 게 정의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잡기 위해서 국력을 투자하고 시간은 뭐 공익을 위해서 다른데 더 좋은데 쓸 수 있는 국가력들을 낭비하는 것도 안 좋다라고 해서 시효도 있고, 선의취득은 소유권을 설명해 드릴게요. 소유권이라고 내가 물건을 가질 수 있는 권리죠. 이 권리가 아예 최초에 처음부터 어떻게 생기겠어요? 뭐 공작물을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죠. 근데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가령 길 가다가 뭐 돈을 주었어요. 자기 거 아니죠? 왜요? 그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점유가 이탈된 것 뿐이지 소유권은 여러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돈을 주었더라도 이 돈이 선의로 주었어요. 선의로 줬고 뭐 일정 기간이 지난 물건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물건으로 인정이 돼서 소유권을 줘요. 왜요? 안 그러면 이게 또 싸운다니까. 왜냐하면은 소유권 문제로 해서 부동산 문제로 해볼게요. 지금 당장 저희 집이, 지금 제가 태어난 연도가 40살이라 치면은, 40년이라 치면은 40년 동안 우리 집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1000년 전에 있던 사람이, 야, 이거 옛날에 우리 조상님이 우리 거였네, 여기 봐봐, 여기 족 보면 여기 우리 땅이었어 라고 들이미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런 거를 선의취득이라고 합니다. 뭐 시효도 같이 연관이 되겠죠. 1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면.
그래서 이런 거 성질 이 개념을 아시면 되고, 한 목적성은 그 행복을 위해서 조율하는 것을 한 목적성이라 한다. 자, 깨알 4대 의무. 우리 국민에게 의해서 4대 의무가 있죠. 처음에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거는 다 아는데 이거 좀 애매하더라고요. 우리 근로의 의무와 일해야 할 의무와 또 뭐죠? 교육의 의무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왜 알려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다 법에 나와요. 법에 연관돼서 나올 거니까 알아두시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상식을 또 늘려나가면 좋겠죠. 성문법과 불문법 아까 말씀드렸죠. 글로 써 있으면은 여기서 또 성질이 나오네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글로 써 있으면은 어때요? 흉내내기가 쉽죠. 이거를 좋은 말로 하면은 개수성이 용이하다. 예, 왜냐면은 우리가 독일 법을 많이 뺏겨왔거든요. 또 독일은 고대 아테네 법을 뺏겨왔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흉내내기가 쉽잖아요. 그죠? 왜? 법이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이 인식이 다 거기잖아요. 1000년 전에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게 지금 현재에서 사람 죽여도 돼.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뺏기면은 개수가 용이하다. 그래서 이게 또 나중에 국내법, 개수법으로 나뉘는데, 국내법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법, 개수법은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온 법, 이런 걸 말합니다. 흉내 냈으니까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이게 맞나? 잠시만, 이거는 한번 설명 읽어봐야겠네요. 통일성이 있다. 그죠? 비슷하니까 통일성이 있다. 그리고 이게 통일성이 있고 뺏겼으니까 어때요? 우리 예전 선례가 있죠. 선례가 가령 우리는 이제 법을 최초로 들어왔는데 걔네 재판을 한 그 사람들은 살인범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을 했더라. 우리도 이렇게 하자. 아니면 뭐 성추행범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했더라.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례가 있다. 법적 문제의 예측이 가능하다. 성문법은. 반대로 그러면 불문법은 이거의 반대 성질이겠죠. 반대 성질이에요. 그 통일성이 좀 부족하고 현장 대처, 그러니까 법적 문제 예측이 가능한 것보다 탄력성 있게 현재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뭐 로봇이 사람을 죽였다. 로봇을 처벌해야 하나 안 해야 되나? 그죠? 그런 거 이제 탄력 있게, 뭐 지금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로봇이 사람을 죽였지만 로봇은 인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인정 못해. 근데 또 불문법 국가에서는 아니야, 이제 로봇도 AI고 지능이 있어. 인격을 부여하자. 얘들은 이제 살인마야. 형벌 가능해. 이렇게 해버리면은 불문법은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형법에서 뭐 객체를, 법인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객체를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로봇까지도 넣어야 되는 뭐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이제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 뿐이에요. 그래도 경비업법에서는 법인으로 한다. 법인은 자연인은 우리가, 사람은 다 자연인이에요. 누구나. 법인은 가짜로 사람들이 만든 법 인격체. 알겠죠? 또 법인도 나중에 가면은 뭐 사단 법인, 재단 법인 뭐 이렇게 나뉘는데, 그거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고, 뭐 이 정도만 알면은 겉핥기가 다 되겠죠. 자, 성문법 순서가 나옵니다. 국민과 국가기관, 이 두 개를 제가 비교한 거는 국민이 높아요, 국가기관이 높아요. 자,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죠. 자, 여기서 국가 3대 요소, 국주영이라고 하죠. 국민과 주권과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국민이 있어야지 국가가 있죠. 그리고 또 본인, 대리인인데 본인이 더 높다. 이게 왜 나오냐? 설명을 쉽게 해드릴게요. 헌법은 최상위 규범이거든요. 왜요? 헌법 자체가 행복 추구와 인간 존엄을 위해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헌법이 최상위법이고, 헌법재판소가 최상위 재판소죠. 여기에서 다 법률로 우리가 가령 법률로 이게 사례인데, 청원경찰법에서 그 결격 사유로 인해서 결격 사유면은 퇴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퇴직을 해야 되는데 부당하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 침해라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법조문이 효력이 없어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법률도 헌법보다 밑에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법률은 이제 우리가 뽑은 사람, 우리 누구 뽑아요?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대통령이랑. 그죠? 이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은 이게 바뀌려면 국민 투표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모든 법률에 투표를 못하니까
국회의원 너희 뽑아줄 테니까 대신에 했죠? 그러면은 법률이 더 높으면 안 되겠죠? 헌법보다 당연히. 명령. 이거는 국가기관에서 정하는 그건데 외부까지도 다스린다. 외부 플러스 내부겠죠. 엄밀히 있다지만 외부 플러스 내부 써드릴게요. 네. 국민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국민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이렇게 뭐 이렇게 설명해야 되나?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내려지냐? 대통령령, 행안부령 뭐 이렇게 장관령으로 내려오는 것을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지? 그리고 이거를 대통령령 이렇게 하는 거를 그 사람이 내린 게 아니라 행정관청의 의미로 보셔야 돼요. 알겠죠? 나중에 행정법으로 가면은 행정관청이 나오는데 이 국가기관도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만든 또 하나의 기관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움직이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표하는 그 대표자가 표현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경찰청무를 예를 들면은 경찰청장이 사람이긴 하나 그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경찰의 판단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 경찰 기관을 위해서 판단을 내리죠. 그래서 뭐 경찰청장 홍길동 이렇게 나와도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가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찰청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세금이나 이런 거 날라올 때 보면은 뭐 경찰청장 홍길동 귀하 이런 게 아니라 경찰청장 귀하 이렇게 막 사람을 지칭하는 직책인데 관청의 의미로 날라온다. 뭐 이런 거 알면 돼요. 알겠죠? 이거 설명하면은 모르시면은 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규칙은 이제 국가기관 내부를 규칙하는 건데 이거 군대 나오신 분들이나 학교 우리 반의 규칙을 만들자 했을 때 반 내에서 만든 규칙 가령 남자 학생과 여자 학생은 하루에 1시간 이상 말 썩지 마 라고 했어요. 좀 이상한가? 근데 그 규칙이 내부에서만 통하는 규칙이죠. 이제 반 나오면은 1시간 지나도 마음대로 말해도 되죠. 그런 걸 규칙. 조례는 이게 법률이랑 비슷한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국가보다 더 작은 사회 그 범위가 있어요. 그거를 지자체라고 해서 구 단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방의회에서 입법, 우리가 뽑은 지방구의원들로 입법하는 것을 조례라고 합니다. 또 지자체 규칙은 반대로 이제 지자체 내에서 정한 규칙인데 통상 조례보다 힘이 없죠.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정한 규칙이니까. 왜냐면 이 기관 자체가 정한 규칙이잖아요. 그죠? 이 보면은 규칙 국가기관이 마음대로 정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국민들이나 뭐 지방자치민들보다 힘이 없다. 조약 및 국제법규는 법률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국제법규 자체가 이거 설명을 해드리기 어려운데 이 조약을 맺으면 국가 단위로 맺는 그런 거거든요. 하지만 그 절차가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맺어요. 근데 둘 다 우리가 대신해서 뽑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신해서 뽑은 사람들이 국가끼리 법을 맺었어요. 그러면 뭐랑 동급으로 보면 되겠어요? 법률로 보면 되겠다. 알겠죠? 이 법률도 국회 입법이라는 게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마음대로 이거 법으로 할게요. 우리 드론 안전법 통과시킬게요. 그래서 땅땅땅 통과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 또 행정부 수반으로 최종권자가 있어요. 대통령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법이 왔어요. 잠깐만. 이 안전법에서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자, 반려해서 새롭게 짜세요. 이렇게 하면 또 다시 가서 또 재검토하고 또 재입법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국회 입법이라고 해서 국회의원만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도 하고 우리가 뽑은 대리인들이 모두가 관여가 되기 때문에 조약 및 국제법규도 똑같은 사람들이 반영이 되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이것도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률과 같다. 그래서 이 순서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이 순서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한 문제씩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 단어 뜻만 알면은 뭐가 더 큰 건지 틀이 잡히죠. 불문법, 관판조, 사실인 관습은 아니야. 이렇게 외우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불문법에 법원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법으로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자, 불문법 자체는 아까 우리 성문법에 반대된다고 했죠. 그럼 불문법주의 국가에서는 얘네들을 법원으로 법에 힘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문법주의 국가는 우리
정해진 법만, 우리가 약속한 법만 법으로 볼 거야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법으로 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성문법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또 성문법주의 국가에서도 성문법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불문법의 보충성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법원성이 있다. 예,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그렇게 해서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관습법과 판례, 조리.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이 관습법은 사회생활 속 반복으로 법적 인식, 구성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우리 관습법이 먼저 생기고 법률이 생겼겠죠. 왜냐하면은 태초에는 모두가 불문법이잖아요. 그죠? 작은 사회 단위이기 때문에 서로 약속만으로도 법 체계가 이어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려해서 관습법 자체가 법적으로 확신 있는 것으로 알고, 이 관습법이 난주에 가면 국제 관습법이란 또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 이거랑 다르거든요. 국제 법규와 조약으로, 국제 법규에서 국제 관습법도 법원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법률과 똑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리는 이치예요, 이치. 이게 어찌 보면 그러니까 조리가 제일 큰 거죠. 조리 관습법 자체가, 관습 자체가 조리에 맞게 관습이 생기고 또 이게 법적 확신이 생긴 건데, 조리도 법원성이 있습니다. 이치니까. 그죠? 근데 판례, 얘는 문제예요. 왜냐? 얘는 선례가 반복된 거를 판례라고 하는데, 얘는 불문법 국가에서는 법원성이 인정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판례의 그 성질을 부정합니다. 법원성을. 왜냐? 이걸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문법은 법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이 가능한데, 그리고 또 조리도 여러분들이 야 당연히 이치니까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근데 우리 한국 사회상, 한국 정서상 판례는 다른 판사가 한 거잖아요. 자, 당신 사람을 죽였네요. 뭐 사람 죽였지만 한 1년 감옥 갔다 오세요. 뭐 사람을 죽였는데 1년밖에 감옥만 갔다 오면 되는 거야? 왜? 왜냐뇨. 저 생각할 필요 없이 앞에 있는 판례 따른 것 뿐이에요. 이러면 이상하죠. 그죠? 뭐 판례가 잘못됐든 안 됐든 판례를 따라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가 법에 대한 인식이, 법관은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문법주의 자체가 조금 이 법 체계를 지키기 위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하나? 아무튼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법을 읽고 다른 사람의 법을 따라간다는 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혼돈되는 게, 이제 형법에 가면은 상급심의 심판이 하급심을 구속해요. 판례라기보다 처벌이죠. 처벌. 그 형에 따른 그게 하급심을 구속해요.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는 1심, 2심, 3심으로 보통 대한민국 3심제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무죄를 줬다 해도 검사가 부당합니다, 이거 항소하겠습니다 해서 2심으로 가요. 근데 2심에서 유죄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1심에서 무효는 조각 나버리는 거죠. 2심에 있는 거에 기속이 되는 것, 그게 곧 그거라고 해요. 이런 게 왜 생기냐면은 1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재판이 잘못돼서, 절차가 잘못됐다 이런,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제가 다 다시 한번 준비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또 구속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제 나머지 이렇게 하면 불문법 성질까지 했으니까 아실 거고, 이건 아까 했죠. 성문법주의 국가에서 불문법은 법원성이 있다. 단 판례를 제외한. 우리나라에서는 불문법의 법원성이 인정이 된다. 예. 죄형법정주의에서 조리와 관습법은 부정한다. 왜냐? 죄형법정주의가 무엇이냐면은 범죄와 형벌은 성문법으로 무조건 쓰세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냥 룰이에요. 절대적인 룰. 그래서 뭐 관습법으로 가령 살인죄는 관습법이었겠지만 형법으로 적용됐잖아요. 그죠? 근데 애매하게 또 법을 제가 한번 기분 나쁜 걸 해볼게요. 가령 사람의 옷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만지면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성추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벗어둔 옷, 이것을 만지면 이게 이러면 좀 애매한가? 안되겠네. 일단 그냥 외우시고, 조리와 관습법은 부정한다. 왜? 불문법이니까. 자, 성질을 잘 보세요. 조리와 관습법은 불문법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불문법이고 성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죄와 형벌은 무조건 써서 성문법으로 기록하라는 주의에서 예외가 되는 거죠.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판례는 법원성을 부정한다, 여기 나와 있죠. 자, 사실인 관습은 아니야. 아까 관습법에 대해서는 말했죠.
자, 관습도 아니에요. 관습도 법원성은 없어요. 관습법이 돼야 돼요. 알겠죠? 관습법이 법적 확신이 있는 것이고, 관습은 사회생활 속 반복일 뿐이니까. 그러면 사실인 관습은 뭐냐고요?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 간에서 해온 관행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반복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안 따집니다. 알겠죠?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빨리 할게요. 자, 법의 체계. 그럼 이제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나누거든요. 이거를 채워 넣으면 돼요. 그럼 보면 사법. 이 사법이라고 하는 거랑 사법. 사법과 사법. 이게 다르죠? 사법은 개인 간의 법이고, 사법은 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우리 사법부 하죠. 검찰 이런 거, 법무부는 심판부고, 사법, 이제 사법은 그거 법을 지키는 기관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국내법은 그렇게 안 나누고 사법, 개인 간의 법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또 사회법, 공법 나오는데 성질은 이거예요. 사법은 개인 간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 상법, 돈 관련, 재산 관련 이런 거, 권리 관련된 거를 상법으로 잘 나오고, 사법으로 잘 나오고, 사회법은 이제 그 전에 공법부터 알아볼게요. 공법은 국가에서 정한 거예요. 국가의 질서 유지 차원에서 또 모두가 따를 수 있는 룰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법과 상법을 제외한 어지간한 법은 다 공법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회법. 이 사회법은 사법이랑 공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개인한테 피해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국가가, 야,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돼. 너 안 돼. 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개인의 행복이 침해가 된 거잖아요. 그럼 헌법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사회법, 제3의 영역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법이에요. 사회법. 그래서 구분을 짓는 게, 우리 사법은 뭐가 있다 했죠? 개인 간의 권리를 규정한 법이니까 상법, 민법,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법, 민법. 상법, 민법. 그리고 사회법은 해가지고 공법부터 가볼게요. 자, 나머지 국가에서 정하고 따라야 되는 법들이니까 헌법, 민법, 민법 아니고 행정법. 행정법도 행정기관에서 정한 법이니까,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한 법이니까. 형법, 당연하죠. 이게 사회법이 될 수가 없어요. 형법은 무조건 국가에서 정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안 보이네요. 더 이상은.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형사소송법이라고 해서 형사법이 형법이거든요. 죄와 벌을 정한 벌. 그래서 그 죄를 지었으면은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죄를 짓고 나서 잡히고 나서 재판받고 법의 집행까지 크게 세 가지가 절차가 쫙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규정한 법을 형사소송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민법에서도 이런 게 있겠죠. 왜? 당사자 간의 권리를 싸우는데 누군가는 또 고소를 하고 원고 피고가 돼서 싸우고, 어떠한 처분이 내려지는지 그 절차가 쫙 있어야겠죠. 그거를 민사소송법이라고 해요. 그 소송법은 사법이 아니라 절차니까 국가에서 정한 룰을 따라야 되니까 민사소송법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사회법, 나머지 이제 경제법, 다시 일단 노동법부터 갈게요. 노동법, 우리 보통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개념으로 나오는데, 그 국가가 막 개입을 할 수 없어요. 왜? 사용자와 근로자도 당사자잖아요. 그죠? 당사자는 민법으로 간단 말이에요. 어지간하면 당사자끼리 싸움. 왜? 너랑 내가 싸우는데 왜 국가가 껴들어서 네 편 들어줘? 왜 내 편 들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국가가 개입을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놔두면은 누가 더 강자예요? 돈 많은 사람이 강자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개입을 하는 게 노동법이다. 그리고 또 이 노동법 말고도 경제법, 그죠? 경제법 뭐겠어요? 그냥 시장 질서인데 이런 거 하면은 놔두면은 어떻게 해요? 독과점 하잖아. 독과점.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회 질서가 어려워지니까 또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진다. 이건 그러니까 국가의 룰을 따라간다는 건 공법으로 보시고,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곧 사회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사회보장법. 이거 사회보장법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다 굶어 죽겠죠. 돈 없는 사람 굶어 죽고, 늙으면은 이제 연금 안 나오면 굶어 죽고, 이런 것도 국가에서 보장을 해준다. 나머지 국제법 하나밖에 없죠. 국제조약과 국제간섭법, 이 두 개 있네요. 국제조약, 국제간섭법. 이렇게 하면 구분 지을 수 있고, 자, 여기서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소송법은 절차를 규정한 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소송법들은 절차법이라고 하고, 나머지 법들, 실체 권리에 관해서 나눈 법들을 실체법이라고 합니다. 실체법과 절차법, 이렇게 두 가지 기억을 하시고,
또 내려가 볼게요. 자, 이제 국제사법. 이제 국제사법과 국제사법 이렇게 있어요. 아까 사법은 뭐라 그랬어요? 개인 간의 법이죠. 국제사법은 국내인과 외국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입법, 그러니까 법으로 국제사법이라고 해서 법조문이 나와 있어요. 그럼 뭐겠어요? 국내법이겠죠. 예, 그래서 국제사법은 국내법이다. 이거는 그냥 암기사항이기 때문에 가볍게 듣고 넘어가셔도 돼요. 예. 사법부는 법을 지키는 부. 근데 국제사법재판소는 그 유엔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국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 간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곳이 곧 국제사법재판소라고 보시면 돼요. 사법이 아니라 사법. 예. 법을 지키기 위해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아까 여기 나와 있죠. 실체법과 절차법. 자, 일반법과 특별법. 이거는 제가 따로 빈칸 안 쓴 게 뜻만 알면 돼요. 자, 일반법은 그냥 법. 뭐 이런 거 형법. 형법으로 얘가 제일 쉬워요. 형법. 형법은 일반법이고,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법이 있으면 군형법이 있어요. 군인들한테만 적용되는 형법. 근데 군형법은 형법을 토대로 만들어진 거니까 군인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일반법에 종속이 되지만, 군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는 형법보다 군형법이 먼저 적용이 돼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죠? 우리 나중에 형법 가면은 일사부재리라 해요. 한번 처벌받은 거에 대해서 두 번 처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형법에서 처벌받은 거는 안 해도 되니까 특별법이 우선 적용됐으면은 일반법은 논외로 한다. 예. 하지만 법체계나 이런 걸 할 때는 특별법도 일반법의 성질에 종속이 된다. 이거만 아시면 되고, 이 특별법에 관해서 또 자주 문제 나오는 게 군인 형법 말고도 이 민법이 상법보다 더 크거든요. 왜냐? 민법 자체 용어에서 발생한 게 상법이에요. 민법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법은 상법의 의미를 나타내고, 이 문구를 써놓으세요. 예, 제가 이거 자주 나오는 기출 지문 바로 이거 공부할 때 같이 해야죠. 민법,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예, 그리고 이것도 이 문구도 있어요. 민법에 없다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에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자, 상법에서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한다. 자,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은 아까 해드렸던 설명을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민법은 뭐예요? 법이죠, 법. 그죠? 법률이잖아요, 그죠? 법률이 없으면 법률이랑 동급 중에서 민법, 민사에 관련된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도 없으면은 조리에 의하자. 그러니까 조리는 제일 큰 틀이잖아요, 그죠? 제일 큰 마지막 법 체계, 제일 큰. 그러니까 우리 특별법 뭐라 그랬어요? 특별법. 특별법 일반법이 우선하죠. 그래서 일반법이 없네? 관습법 한번 봐. 관습법에, 왜냐면 민법은 어찌 보면 관습법의 일부잖아요, 그죠? 법률은 관습법의 일부일 뿐이라고 보시는 게 편해요. 이게 또 설명이 길어지는데 이 느낌이 애매한데, 예, 관습이 크죠. 왜냐면은 우리 예전 관행들 중에 일부만 법률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모든 사회 모든 관습을 쓸 수 없잖아요, 민법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관습법이 작고, 느낌은 일단 말씀드리지만 법률이 없으니까 관습법을 보자. 법률이랑 동급이니까, 동급 체계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없네. 없으면은 동급 체계이면서 관습법보다 더 큰 조리에 의하자. 그리고 또 상법은 상법에서 상법이 없는데, 상법이 없다면 뭐 상관습법에 의하고 왜? 특별법이니까 상법이 없으면 뭐 상관습법이 있겠죠. 아니면 뭐 이게 순서가 이런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고, 상관습법이 없다면은 민법에 의한다. 더 큰 틀이니까. 알겠죠? 이거 쓰셨으면은 지울게요, 저는. 빨리 끝내야 되는데 30분이나 됐네. 다음 강의 끝내기에는. 근데 챕터 1이 좀 양이 많아요, 원래. 그리고 또 실체법과 절차법. 뭔 소리 하는 거야. 강행법과 입의법. 이 강행법은 당사자 의사를 불만하고 적용이 되는 거. 우리 헌법에 모두가 따라야 되죠. 헌법에 의하면은. 예. 모두가 기본권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형법도 다 따라야죠. 왜냐, 누구 하나 안 따르면은 이거는 그거잖아요. 국민에게 좀 다르죠. 강행성이 있어야 되죠, 형법은. 임의법은
당사자가 법과 다른 의사표시를 않는 경우 적용되는 거. 이거 민법을 바로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 상법이 이민법 성질을 가지는데, 자, 의사표시. 이게 표시라는 게, 의사표시가 법률의 의사표시거든요. 이거 권리를 나타낼 때 의사표시를 자주 써요. 소유권을 토대로 말씀해 드릴게요. 이 소유권이 왜 중요하냐? 제가 커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커피를 팔잖아요. 그럼 커피를 팔면은 커피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소유권이 이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의사표시가 중요한 게, 의사표시를 바뀌는 거. 예, 의사표시를 바꾸잖아요, 지금. 예, 법과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적용이 된다. 법에서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너가 이거를 이전하겠다고 정하면은, 당사자끼리 약속하고 넘겨주면은 이전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예매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더 쉽게 등기로 가볼게요. 등기가 우리 공시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집 사면은 이거를 이전하면은 기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때 소유권 이전이 된 걸로 보죠. 집이 이사된 걸로.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뭐 등기가 이전된 때, 당사자끼리 등기가 이전된 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내외로 표면적으로 의사표시한 거랑 내면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요. 가령 범죄일 때 보면은 우리 세금, 아무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아는 사람이랑 짜고, 야, 너 1억, 우리 집 1억짜리인데 너가 2억 주고 사 해서 2억에 등기 이전 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또, 야, 내가 3억 주고 살게, 이래서 등기 이전 또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 부동산을 뻥튀기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거는 법에 표현된 의사표시랑 다르죠. 소유권 이전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소유권 이전이 목적이 아니라 소유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동을 하는 거죠. 법에는 소유권 이전을 할 때 이러한 조항을 쓰는 건데, 가치를 높이는 거니까 의사표시가 다르잖아요, 행동 자체가. 그럴 때는 또 처벌을 받겠죠. 이민법이 아니라. 고유법과 개수법. 고유법은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법의 효력은 시간적 효력인데, 이거는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보통 보면은 시행일을 법조문에 명시를 하거든요. 근데 안 돼 있으면은 법령을 공포한 때부터 20일이 경과하면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깨알 팁. 한시법은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이고, 법령 불소급의 법칙이라고 해서 행위 시에 범죄여야지 범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그 불륜죄가 사라졌죠. 그 불륜죄가 사라지면서 불륜죄로 감옥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모두 사면이 됐어요. 법이 없어졌다. 그 범죄가 아니라고 적용이 됐기 때문에 소급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네요. 가령 반대로, 다시 불륜죄가 없어져서 이 죄가 안 짓게 됐죠. 근데 다시, 야, 불륜죄 필요한 것 같아, 사회가 너무 무질서적이야 라고 해서 불륜죄를 도입했어요. 그러면, 야, 너 옛날에 불륜죄 했었네? 다시 감옥 들어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행위시의 법에 의해서, 행위시 때 옛날에는 불륜이 범죄였었으니까 그때 범죄다. 그러면은 감옥에 들어가야죠. 근데 새롭게 법령을 도입해서 만들어졌으면은 지금까지 있던 거는 그렇게 취급을 하지 않는다. 예. 하고, 근데 외적으로 형벌이 경한 것은 소급 적용이 돼요.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했죠. 그 불륜죄로 인해서 불륜죄가 무죄가 됐으니까 다 사면이 됐다 했잖아요. 반대로 그러면은 불륜죄 최소 형벌이 10년 형이었다고 쳐봐요. 그럼 모두가 10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법률을 입법을 해서 너무 과하다, 중하다, 이거를 5년으로 바꾸자라고 해서 5년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이제 10년 살던 사람도 최대 5년만 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범죄자의 이익을 위해서 소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형법에서. 피고인의 이익. 자, 피고인의 이익이란 말은 형벌이 경해지면 소급 적용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항소를 할 때도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피고인이 항소하는 경우. 우리 TV 보면은 계속 재벌들이랑 또 범죄자들이 항소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1심 재판을 안 받아들일까요? 피고인이 항소를 하면은 무조건 형벌이 가벼워져야 됩니다. 더 과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무조건 과해지는 건 아니고 과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형벌이 경하다고 생각하면, 근데 이게 잘 봐요. 그러면 이게 1심에서 1년 범죄가 때려졌어요.
내가 볼 때 범죄 아닌데? 나 피고인인데 내가 뭐 사람을 팬 건 맞지만 너무 약하게 때렸어. 1년 범죄는 싫어. 벌금으로 해줘. 라고 해서 항소를 했어요. 2심에. 그래. 내가 보기에 내 판사 내가 보기에는 너 피고인의 이익도 있고 내가 너보다 1년보다 높은 거 선고는 못해. 그리고 벌금형인 것 같아. 나 너 벌금을 줄게. 라고 해서 벌금을 땅땅땅 쳤어요. 근데 누가 있어요 또. 이 당사자 싸움인데 검사가 있단 말이에요. 검사는 야 판사 이거 좀 아니지 않아? 얘 사람 때렸다니까. 그래도 벌금형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검사가 또 항소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형벌이 올라갈 수도 있다. 예, 알겠죠? 그리고 또 검사도 반대로 사람을 팼다고 해서 이거 너무 복잡해지는가? 아무튼 피고인 항소하면은 절대적인 원칙. 피고인 항소하면은 2심 3심에서 형이 약해져야 되고 검사가 항소할 때는 그런 규칙이 없다. 검사라고 해서 무조건 피고인의 불이익을 고려하는 게 아니다. 검사도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언제? 가령 성추행을 했다 해서 가령 가볍게 엉덩이를 으이그 귀엽다 이러면서 엉덩이를 톡톡톡 했는데 애가 너 성추행 이렇게 해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게 성추행은 맞는데 법적 처벌은 맞는데 제일 센 형 이게 뭐 징역 10년을 때려버린다 쳐봐요. 엉덩이 3번 툭툭툭 했다 쳐서 예. 과하잖아요 솔직히. 이게 그 사람이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내는 건데 그러면 근데 또 이게 그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다 해서 그 사람이 피고가 알겠습니다 받아들일게요 이렇게 한다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검사도 잠깐만 내가 너를 고소하긴 했지만 기소하긴 했지만 내가 널 기소해서 재판에 끌고 왔지만 그건 아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2심 가서 다시 재판 받자. 이러는 경우도 있다. 예. 뭐 오늘 말이 길었나요? 얘기할 거 아니었는데 이거. 근데 이렇게 미리 앞서서 말해놓으면은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장소적 효력. 장소적 효력은 영토를 기준으로 합니다. 무조건 국가 땅을 기준으로 하고 이 영토에는 영해와 영공을 포함해요. 하늘과 바다를. 그리고 이 영토에 포함이 되면 외국인과 물건도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우리나라 살인죄가 적용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물건 소유권 이제 이런 거 다 되겠죠. 그리고 또 이게 왜 중요하냐? 예고 특권 면제가 되는 곳이 있어요. 미군 주둔지나 영사관 이런 데는 외교 특권으로 우리나라의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곳이 있다. 예. 이게 소파 조약 때문에 그렇죠. 소파 조약 때문에 미군 주둔지는 뭐 외교 특권 면제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 법을 적용한다가 이제 인적 효력 사람에 따라 죄송합니다. 다시 외국에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 법을 적용. 이게 외국이건 국내건 하고 이게 예외되는 사항이 있는데 어디냐?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의해서는 이게 좀 예외가 돼요. 예외 인정. 대통령, 국회의원. 대통령은 뭐 내란, 외란 등 좀 국가적인 사고 외에는 기소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체포되지 않는다. 구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돼요. 구속이 아니라 구속. 현행범인 경우에는 잡는 거고 회기 중이란 말은 이제 국회가 정기회, 임시회 있는데 이 회기가 한 달일 수도 있고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기간 중에는 체포 구속되지 않는다. 마음껏 국회 나라를 위해서 일해봐라 뭐 이런 뜻이겠죠. 또 기소되지 않는다는 게 더 좋죠. 왜냐하면은 기소가 안 되면은 구속이 안 되거든요. 더 좋죠. 이게 더 크죠. 자, 속지주의. 영토를 기준으로 속인주의 사람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미국 땅에서 했으니까 미국 땅이지만 우리나라 법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단 미국 속지주의가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먼저 재판을 때리겠죠. 속지주의가 우선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땅보다 사람이 영토를 기준으로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의 사람 죽였다 해서 우리나라 법원 끌고 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미국 법원에서 재판 받아야 된다. 보호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외국인한테 피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보호해야겠죠. 이거를 보호주의. 그리고 전 세계 평화를 위해 마약 사범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럼 다른 우리나라 사람이 피해 본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땅에서 이루어진 게 아닌데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처벌을 하겠다. 세계주의. 기국주의는 영토주의랑 비슷해요. 비행기의 국적.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비행기인데 쭉 날아서 가서 뭐 중국 비행기 항공을 날고 있는데 거기서 비행기 안에 살인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중국의 법을 따를 것인가 우리나라 법을 따를 것이었는데 기국주의라 해서 영토주의 즉 비행기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겉핥기 2강 법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또 뭐 권리 의무 이것까지 해서 1챕터 끝내도록 할게요. 자, 좋은 시간 되시고 설명이 길었다고 죄송하고 그래도 이게 줄인 거거든요. 진짜 20강짜리 30강짜리 줄여서 설명해 드린 거니까 많이 도움 될 거라 생각하고 1월 한 달은 이러한 강의로 조금 알차게 상식 기르고 법 경비업법 경비지도사 맛보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